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서구에 사는 74세 김선자입니다. 제 인생의 반 이상을 함께한 남편과 50년을 살았고 자식들도 다 장성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딸은 결혼 후 해외로 떠났죠. 남편과 저는 평범했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죠.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암 판정을 받으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오랜 친구 명희였습니다. 명희는 30년 넘게 저와 친구로 지내왔고 남편이 아플 때 매일같이 찾아와 도와줬죠. 저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올해 74살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대전에서 살아왔고 남편과는 24살에 결혼해서 50년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늘 함께였기에 외롭지 않았어요. 젊었을 땐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선자야, 우리 이 가게만 잘 운영하면 애들 공부시키는데 문제 없겠지. 그럼 우리 둘이 열심히 하면 애들 대학교 보내고 아파트도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죠. 다행히도 가게는 그럭저럭 잘 됐고 힘들어도 남편과 함께였기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듣게 된 건 위암 말기입니다. 치료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가망이 없다는 말인가요? 남은 시간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병간호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기력이 약해졌고 저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그때 제 곁을 가장 많이 지켜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오랜 친구 명희였습니다. 명희와 저는 30년 넘게 친구로 지내왔어요. 아이들을 키우며 서로 도와가며 살았고 가끔은 하소연도 했죠. 야, 선자야. 애 셋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넌 2명이라서 조금 낫지. 어휴, 너는 남편이라도 착하잖아. 우리 영감탱이는 집에 들어오면 그냥 술만 퍼마셔. 서로의 인생을 잘 알고 있었기에 명희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병을 앓으면서 명희는 더 자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야, 내가 네 친구인데 이럴 때 안 도와주면 언제 도와줘? 그녀는 병원에서도 남편을 돌봐줬고 제가 집에 가서 잠깐 쉴 때도 곁을 지켜줬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명희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는 걸 봤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라서 감정이 북받친 거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녀가 내 남편과 오랜 세월 감정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요. 남편이 병세가 깊어지면서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여보, 속이 너무 쓰려. 남편은 먹는 것도 힘들어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토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명희는 제 옆에서
병간호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선자야, 너도 좀 쉬어. 이렇게 매일 밤을 새면 네 몸이 먼저 상한다고. 그래도 내가 옆에 있어야지. 혹시라도 남편이 나 찾으면 어쩌려고. 걱정 마. 내가 있으니까. 너는 잠깐이라도 눈 좀 붙여. 명희의 말에 저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사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서 몸이 천근만근이었거든요. 그럼 잠깐만 다녀올게. 그렇게 저는 명희에게 남편을 맡기고 집에 가서 씻고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돌아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명희가 남편의 손을 꼭 쥔 채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빠 선자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땠을까? 남편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에 명희가 깜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남편은 너무 쇠약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선자야, 이건 오해야. 오해? 지금 내가 한 말 내가 똑똑히 들었어. 저는 병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설마 내 남편이 죽기 전에 이 여자랑?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명희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명희야, 문 열어? 당장 문 열라고! 문이 열리고 명희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자야, 갑자기 왜 그래? 이게 뭐야? 아니야. 그거 열면 안 돼. 저는 망설이지 않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남편의 필체로 쓰인 수십 장의 편지,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명희가 젊은 시절 다정하게 팔짱을 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설마 이게 뭐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명희야,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내겐 가장 행복했다. 하지만 선자를 떠날 수는 없어. 너무 늦어버렸어. 내가 이 병을 이기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만은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순간 제 눈앞이 새까매졌습니다. 이게 뭐야? 그 순간 명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자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대체 몇 년을 내 남편이랑? 명희는 흐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30년이라니. 그 순간 내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명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30년 전부터 나랑 오빠는 사랑했어. 그 말이 제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귀에서 삐이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럼 내 남편이 내 첫사랑이었단 말이야? 그래, 하지만 나는 친구인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냥 옆에서 바라보기만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찰싹 명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어.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둘이 30년을 날 바보로 만들었는데 나는 눈치도 못 챘어.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이제 남이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배신을 한다. 저는 그날 이후 명희를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제가 남편의 무덤을 찾고 돌아오는 길에 명희가 저를 불렀습니다. 선자야,
너는 평생 오빠 마음도 모르고 살았잖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보았습니다. 뭐, 명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는 너보다 오빠를 더 사랑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훔쳤다는 거야? 훔친 게 아니야. 오빠도 나를 사랑했어.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선자야, 너도 알잖아. 오빠는 내 옆에서 그냥 의리로 산 거야. 진짜 사랑은 나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찰싹! 명희는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을 감쌌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제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세게 때렸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아픈 것보다 충격이 더 큰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싼 채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넌 지금 무슨 말을 한 건지 알고나 있는 거야?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오빠는 나를 사랑했어? 그녀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였겠지. 내 남편이 내 감정을 받아줬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는 끝까지 내 남편이었어.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넌 나한테서 모든 걸 빼앗았어.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명희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내 곁에서 눈을 감았어.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명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전혀 연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감정, 그리고 30년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내 자신에 대한 분노가 뒤섞이며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명희를 뒤로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가 다시 외쳤습니다. 선자야, 너는 남편 마음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 있어? 저는 멈춰섰습니다. 뭐, 너는 그냥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잖아. 나는 달랐어. 나는 오빠의 진짜 마음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내 결혼 생활은 뭐였는데? 오빠는 널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 하지만 그의 진짜 사랑은 나였어.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명희는 미쳐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녀가 나누었던 감정이 무엇이었든 중요한 건 남편이 내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자신이야말로 남편의 진짜 사랑이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오빠가 너를 사랑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는 끝까지 나를 선택했어. 명희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는 떠날 용기가 없었던 거야.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너랑은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등을 돌리고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명희가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묘비를 쓸어내렸습니다. 이 나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당신 바보야.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당신이 아니라 내가 바보였지. 그 순간 저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명희의 집에서 발견한 남편이 그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명희야, 나는 결국 너를 선택하지 못했어.
하지만 너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저는 편지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바람이 찢어진 종이 조각을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이제 됐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놀랍도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명희를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웠습니다. 며칠 후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명희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자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계속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와 마주칠 일은 다시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랑 인연을 끊었냐고? 저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친구도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찾고 오래된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변할 수 있어.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배신에 울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명희를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했고 그녀가 제 이름을 불러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새벽에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남편이 내게 한 번이라도 솔직했다면 어땠을까? 명희가 그 감정을 숨기고 내 곁에만 머물렀다면 우리는 끝까지 친구로 남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무너졌고 과거를 돌이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의 묘를 다시 찾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당신한테 화가 나서 한동안 오고 싶지 않았어. 남편의 묘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당신도 나만큼 힘들었겠지. 손끝으로 묘비에 새겨진 남편의 이름을 따라 쓸었습니다. 나는 왜 몰랐을까? 당신 마음속에 숨겨진 그 외로움을.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끝까지 내 남편이었어. 함께하는 동안은 나에게 좋은 남편이었어. 당신의 진심은 알 수 없지만 난 당신을 사랑했어. 그리고 그게 충분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묘를 떠나려던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명희였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하얀 국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자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나 너한테 정말 미안해. 명희는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오빠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옆에서 사랑하고 싶었어. 근데 그게 널 배신하는 거였다는 걸 몰랐어. 그녀의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그녀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명희야,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다시 예전처럼 지낼 자신이 없어. 명희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사이가 돌아갈 순 없겠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근데 선자야, 우리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해.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하지만 예전처럼 친구로 돌아가긴 어려워. 명희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녀는 국화를 남편의 묘비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멀어질 때까지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명희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다시 친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친구도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명희를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를 원망하는 감정도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저 한때 가까웠던 사람이었을 뿐,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명희 두 사람과의 관계가 끝난 후 저는 오랫동안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지켜온 결혼 생활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믿어왔던 우정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믿었던 사람이라도 영원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 언젠가는 변하고 언젠가는 떠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삶까지 무너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찾고 오래된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짧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변할 수 있어.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배신에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저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나요? 어떤 배신도 결국엔 내 인생의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니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